해가 쨍쨍 내릴 때 어. 우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네. 이게 그냥 대표적인 증시 격언이잖아요. 배당 투자할 때. 근데 배당주를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현재 시가 대비해서 배당도 중요하지만 배당주를 샀을 때 이 배당에 대한 모멘텀으로 네. 그 차익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차익이 나지 않고 배당만 많이 준다 그러면은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하게 되면 그냥 배당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전통적인 배당주들은 배당 나기 위해 그냥 흐지부지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과거에 뭐 은행주들이나 대표적으로 뭐 한국전력이나 뭐 이런 공격 배당 받은 만큼 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요즘 배당주들은 보면은 나름대로 정부 정책에도 좀 잘 맞는 것 그렇지. 같고요. 예. 그리고 배당하는 날짜도 예전에는 그냥 12월 결산법이었었는데 이제 바뀌어서 배당금을 먼저 공시하고 예, 이 배당금에 만족하시는 이제 주주분들이 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선진국처럼. 네. 좀 많이 좀 바뀌었어요. 아니, 오늘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잘 들어보시면 뒤에 가서 엑기스들이 또 나와요. 네, 앞에 그렇죠. 나오나? 네, 아닙니다.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다. 다 한번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한번 더 한번 정리하시는 쭉쭉 가보시죠. 처음부터.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증권사에서 최근에 나오는 게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최근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잖아요.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개인보다 네. 우리 기업에서 배당을 많이 줘야지 배당을 많이 줘야지 결국은 배당소득세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최대 주주도 수혜를 얻을 수 있잖아요.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를 주지 않고 배당소득을 높게 매긴다면 결국 그 최대 주주들이 세금으로 다 내는데 배당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상법 개량을 통해서 뭐 집중 투표도 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앞으로 뭐 자사주 관련된 얘기도 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도 나오고 할 텐데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중요하지만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대 주주들한테 어떻게 하면 배당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문을 열어주는 그런 기폭제가 될 거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뽑아놓은 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금 대비 배당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예,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을 때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고 3천억 이상이 되고 그리고 배당 성장이 작년 대비해서 현금 배당이 최소한 0% 이상 배당 성향이 배당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든요. 예, 증가하고 있고 배당 성향이 순이익이 40% 이상 되고 있는지 예,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참고로 배당 수익률은 이제 주가를 기준으로 예, 그렇죠. 시가 기준입니다. 그렇지, 그걸 보는 거고 배당 성향은 이제 얼마 벌었는데 그렇죠. 순이익 얼마 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맞습니다. 얼마 할 거냐. 예, 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잖아요. 그 재원 중에서 얼마를 할 거냐라는 거죠. 결국은 이익단에서 배당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본 효율성이 10% 이상 되는 것들 좁혀져 있고요. 그리고 배당성이 40% 되진 않지만 조금 완화해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작년 대비해서 현금 배당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배당 성향이 25% 이상 되고 있고요. 40%를 좀 낮춰줘서 그리고 3년 평균 현금 배당을 기준으로 5% 이상 증가하는 기업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주신 거죠? 예, 맞아요. 이거를 증권사에서 잘 서치를 해준 거죠? 그런 것들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신형에서. 네, 맞아요. 예, 종목을 한번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종목입니다. 그냥. 예, 맞아요. 예, 작년 대비 배당이 증가하고 배당 성향이 40% 정도 증가하는 것들. 여기 DPS는 작년에 배당을 얼마나 줬냐예요. 얼마나 줬냐는 거고 주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줬냐는 걸 얘기하는 거고 말씀하셨던 배당 성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배당을 할 수 있는 현금에서 어느 정도를 지금 줄 거냐 100%가 넘어가 있잖아요. 기획 같은 경우는요. 예, 최대 주주가 가져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를 낮춰주면 결국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균적인 배당 성장률이 매년 17.5% 정도 나오고 있고 K카. 예, 그러니까 1대 지분이 이렇게 높잖아요. 최대 주주가 이 배당을 통해서 뭔가 좀 하려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배당 투자도 이제 점수를 이렇게 종합해서 매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빠져 있잖아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배당 주죠. 예산은요. 뭐 근데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배당주지. 그리고 그렇죠. 주가 많이 떨어졌다. 그렇죠. 지금이 좋은 거죠. 예, 맞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네네. 그리고 이런 기업들에서 이제 설치해 놨으니까 한번 좀 리스트를 한번 보죠. K카, 그다음에 SK텔레콤, 그다음에 MNC 솔루션. 이건 방위산업체잖아요. 잘 나가고 있는. 한전기술, 제휴기획, HD 마린솔루션,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돈을 잘 버니까 작년에요. 이렇게 좀 많이 줄 겁니다. 주가는 조금 빠졌지만, 그다음에 S1, HP, SP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재투자를 통해서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시가 대비해서는 0.8%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요거는 25%, 100%, 40% 이상 되지 않지만 배당 중구율이 5% 이상 되는 기업들이에요. 뭐 중국된 기업들 잘 보시면 좀 좋겠죠. 한전기술. 네네. 그리고 현대차.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배당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다. 25% 이상이고 배당 증가율이
5% 이상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서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지금 35%잖아요. 네. 25% 내려올 때 추가적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을 서칭을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주가 같아요. 떨어졌을 때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네, 그렇죠. 자, 예. 최근에 요거. 증권지수도 사실 좀 많이 좀 밀려 있잖아요. 그렇지. 예.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좀 뭐 사진 같은 거 좀 찍어 두시고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네. 나는 그냥 대충 한번 보긴 했는데 네네네. 핵심적인 건 뒤에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많이들 보셨던 거예요. 네네. 자, 예. 이거 한번 볼까요? 예. 네. 그래서 왜 9월하고 10월 달에 지금이죠. 음. 예, 배당 투자를 해야 되냐고 보니까 배당 투자했을 때 우리 한국 고배당들은 9월 달, 10월 달이 성과가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미국보다. 네. 미국은 얼마나 좋았었는데 좀 독특하죠. 그러게요. 예,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있고 연말에 가면은 우리 내부적인 어떤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종합되면서 상대적으로 연말 증시의 효과를 좀 못 누렸다. 오히려 배당 투자에 적기는 12월 결산법인들 있을 때처럼 연말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이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9월, 10월. 네네. 예. 지금 미리 매수를 하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거죠. 결국은요. 예. 좋습니다. 예. 그다음 예, 그리고 박스권 지금이 비슷해요. 지금이 그 3,200에서 3,300, 좀 넓게 보면 3,150에서 3,300 이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박스권에서 어느 게 가장 수익률이 좋았냐를 통계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 상태에서 움직였을 때 박스권 움직였을 때거든요. 네네.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결국 고배당이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시장에서는 플러스 알파인 배당이 오히려 그 자본 차익을 노리기에는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케이,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예. 네네. 이거는 이제 요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9월 달에 이제 배당 이제 분기 배당을 하잖아요. 분기 배당 하는데 최근에 코스피 200이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최근에 7, 8월 달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3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이거 괜찮은 내용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온 종목들입니다. 네. 예, 안 올라온 종목들. 이건 뭐냐면 네. 9월 배당 지급이 이제 기대되는 기업들 중에서 네. 지금 주가가 못 오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죠. 예. SK텔레콤 있고, 네네. 현대차 있고, KT 있고, 네네. 미스터홀딩스, 포스코 홀딩스. 네. 네, 뭐 네, KB공사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여기 마이너스 나거나 이런 기업들을 보면 전통적으로 배당 수익률이기 때문에 매수력이 유입이 될 수 있어서 네.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지. 네. 현대차나 네. SK텔레콤, 뭐 KT,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것들 뭐 괜찮아 보이네요. 네, 그렇죠. 코스피 200의 평균 배당이 1.72%라고 한다면 네. 예, 위에는 조금 더 효율적이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요거는 보시면 한번 맞습니다. 9월 배당 네, 맞아요. 뭡니까? 기대하시는 네네. 분들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잘 들으시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좀 좋을 것 같은데. ETF로 예, 맞아요. 가장 하기 편하고요. 네네. 예, 가장 효율적이고요. 한정적이고.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예. 최근에 보면 ETF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고 네. 오늘 제가 나왔다 보니까 타이거에서 하고 있는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이죠. 미래에셋 자산의 타이거라는 명칭을 쓰는 타이거 네. S&P 500이 수탁고가 이제 우리 시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시총이 펀드긴 하지만 그 9조 달러를 갱신했습니다. 어. 아, 9조요, 9조. 그죠. 예, 9조면 엄청나게 큰 거죠. ETF 그죠. 시장이요. 예.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 3천억 정도 되는 사이즈라면 코스피 시장에 이 중에 이제 10% 이상은 ETF 시장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최근에 ETF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 대금의 4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건전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매력적인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좀 ETF.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조금 롱런으로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좀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앞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저는. 오케이, 네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네. 자, 다음 내용 예, 보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배당주를 선택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건데 일단 배당주를 선택할 때는 결국은 뭐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언제 배당을 받을 건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보통 지수형 ETF들도 배당을 주는데 보통 분기 배당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그래도 현금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보이면서 좀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월배당 주는 것들 위주로 좀 가져왔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뭐 ETF는 네, 전부 다 월배당입니다. 예, 맞아요. 매월 맞습니다. 나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매월. 네, 어느 ETF는 15일을 기준 일자로 해서 네. 나오고요. 네. 어느 ETF는 말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에 이렇게 섞어 놓으시면 네. 월 중간과 월 초에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달에 2번 받을 수 있으신 거죠. 네. 그렇게 아마 포트폴리오를 짜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좋습니다. 같은데 예, 가장 대표적인 삼성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코덱스 배당주입니다. 이건 코덱스 고배당주. 예, 맞습니다. 이거는 ETF. 예, 정말 이거 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 가면 나와 네.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네. 예, 2017년도에 상장을 했고요. 네. 보면은 배당 많이 주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들 위주로 편입을 쭉 해놨어요. 네. 보면은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DB. 손해보험,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B&K, 증권, 뭐 IN, 예. 증권, 생명, 증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금융주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 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기업들 위주로 편입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네. 예, 어느 거 살 거라고 고민이 할 때는 네. 그냥 코덱스 고배당주를 끼워놓고 다른 거를 편입하시면 되는 가장 기본에 가까운 배당주다. 279530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코덱스 고배당주 ETF를 맞아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렇게 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뭐 아주 신났네. 그죠? ETF도 펀드긴 하지만 시장이랑 똑같이 주식처럼 거래가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예. 요것도 앞에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예, 보시면은 분배금 지급하는 게 월 지급인데요. 지급. 매월 마지막 영업일까지 분배금 지급을 합니다. 예. 예, 기준은 언제까지 매수해야 되나 제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삼성자산하고 최근에 가장 인기 있고요. 아마 이런 대단지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네네. 뭔가 이렇게 광고를 띄워놓는 게 있어요. 예,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 10. 네, 맞아요.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 길어. 맞습니다. 예. 여기 월말 배당으로 이것도 되어 있고요. 예, 매월 말 기준으로 배당을 받게 돼요. 특히 금융주들 위주로 탑 10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금융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코덱스 금융고배당 탑 10 ETF를 자기네들이 또 편입을 시켜놨어요. 네. 어차피 모펀드, 좌펀드처럼 하는 거고. 네. 근데 여기 보면 좀 궁금하신 게 커브드 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얘네들이 배당을 꾸준하게 주기 위해서 물론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있지만 네. 원로 주기 위해서 커브드 콜은 주식을 사고요. 경물을 사고 반대로 옵션을 파는 겁니다. 예. 예, 옵션은 보통 올라갈 때는 콜 옵션을 사고 그리고 내려갈 때는 콜 옵션을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게 되는데 보통 박스권으로 시장이 많이 움직일 때 있습니다. 네. 많이 움직일 때는 옵션을 팔게 되면 먼저 현금을 받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매도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전략을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아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조금 더 쉽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라고 네. 할 때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할 때는 이 커브드 콜 전략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좋습니다. 볼 수는 있어요. 이게 네. 지금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 10, 네네. 위클리 커버드 콜 ETF. 네, 맞아요. 498410. 네네. 뭐 똑같은 모양은 다 비슷해요. 네, 그렇죠. 거의 뭐 얘네들이랑 거의 뭐 평균치로 비슷하게 네, 움직여주고 있는 네, 중입니다. 맞습니다. 네. 빠져 옆으로 좀 늘어져 있고. 네, 최근에 뭐 시장의 주도주가 뭐 계속 뭐 조방원 쪽으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작년 올 중반 이전으로 생각하면 금융주들이 많이 시장을 올랐으니까. 리딩했었잖아요. 네. 증권주도 마찬가지고. 같이 올라왔다. 예. 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정책 수혜주들이죠. 그렇지. 대부분 다. 자,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네.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딱 들으면 맞아요. 부동산이 좀 안 좋은데. 네, 맞아요. 리츠 인프라 ETF. 네. 그렇죠. 근데 부동산 ETF는 월중으로 배당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15일 기준으로 갖고 있으면 배당을 하게 돼 있고요. 이 ETF는 보시면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네네. ETF 그 소속되어 있는 그 자산들, 부동산 자산들이 다시 좀 부담이 느낄 수밖에 네네. 없잖아요. 금리 올라갈 때. 네. 금리가 빠지면은 좀 더 자유롭고요. 운용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만 다양한 수익이 나고 있는 중심 상업지 위주의 그 부동산들을 네. 편입을 시켜놓고요. 여기서 나오는 그 우리 임대료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임대료를 분배금으로 제공하는 그런 여기 시스템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리츠라고 다 돼 있는데 이 리츠들이 맞습니다. 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네. 빌딩도 보유하고 있고, 네네. 뭐 저 마트도 네네. 보유하고 맞아요. 있고. 예, 네. 우리가 알고 그래서 있는 임대료를 받아서 기업들의 그렇죠. 네. 빌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하나리츠 같은 경우는 네. 저희 뭐 하나투자증권 본사라든가 뭐 하나생명이라든가 이런 요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네. 뭐 롯데리츠도 롯데백화점 본사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다 주요점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그 근데 리츠는 아까 말씀한 좋은 건 배당 수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9.3% 정도 돼요. 높네. 예, 현재가가 이 정도인데 최근 1년 동안 받은 배당금이 네. 매월 받아서 쌓인 게 네. 유동 438원 정도 되는 주당, 거거든요. 주당. 그렇죠. 네. 예, 한 주당 그렇게 받는 거죠. 왜냐면 한 주당 네. 한 주에 얼마냐면 4,000원이에요 지금. 네, 맞아요. 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야 이거 모양이 좀 좋은데? 네. 모양이 좋아요. 네, 네. 자, 올해 들어서 쭉 4,000원대 초반부터 하고 4,700원 정도 와서 4,000원대 중반이면 좀 안정적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그죠? 네, 아, 맞습니다. 괜찮은데요 이거. 네. 그러니까 여러 배당 가지 수익률도 높고. 예, 배당 수익률 중에서 순수하게 이 리츠는 금리 인하 시기에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네. 금리 인하 시기에 은행의 예금보다 부동산 임대 수입은 더 높을 수 있잖아요. 그걸 공매로 하는 아이디어로 보면 이제 좋은 상품 중에 하나인데 네. 워낙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다 보니까 그렇지. 공실률도 많아지고 맞아.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그래서 것 같아요. 네. 사실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배당 의 대표적인 펀드들을 보면 리츠 펀드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상업지 배당 많이 이런데 주고. 뭐 맨하탄이나 뭐 네. 시애틀 이런데 중심 상업지 있는 것들은 좋은데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그 부동산들은 요즘 약간 좀 공실이 한계가 있는 많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배당 수율이 높고 다 네, 맞아요. 좋긴 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네네. 그죠? 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금리가 맞아요. 떨어지는 시기에 네네. 있기 때문에. 제가 위에 이렇게 간단히 적어놓긴 했는데 음. 부동산 리츠는 네. 세금을 받을 때 우리 종합소득과세에 편입되지 않고 네. 분리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 그러네요. 부분은 되게 장점입니다. 오케이. 네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월 월마다 앞에 편입되어 있는 우리 네. ETF들이 어디에 매월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네네. 분배금, 그러니까 임대 수익을 어떻게 받냐가 월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월 중간에 받을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는 겁니다. 리츠 내에서. 아니 근데 이거 잘 모른다. 이거 나 좀 상담을 좀 받고 싶다. 네네. 그 지점에다 전화하면 뭐 하시면 되죠, 뭐. 자, 하나투자금은 네네. 송도 지점에다가 전화하시면 네. 아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점장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근데 이거 사실은 배당 투자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미국 네. 것도 그렇고. 네. 아무튼 쭉 가보죠. 네네. 자, 이번에 나오는 거는 성장형 월배당 ETF.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인데요. 네. 다우존스에 있는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30개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하는 우량 네. 기업이라고 우리가 네. 많이 알고 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벤치마크했다. 미래에서. 그러니까 미국 회사가 아니라 국내 회사들은 네, 이제 그렇죠. 다우 30에 있는 네네. 것처럼 갖다가 네. 끼워 넣은 겁니다. 네, 얘네들 목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연간 최대 분배 지급을 추구한다. 예, 그러니까 줄 수 있는 한도까지 한번 최대한 재보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5월 20일이니까 네. 지금 7, 8월 달 2번 배당했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배당금을 아마 지금 현재가가 네.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네. 연간으로 봤을 때는 한 10% 정도 나오지 않을까? 꽤 나오는 거죠. 생각을 왜냐면 하는 이게 거죠. 월배당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예. 이 코드가 그래서 뭐죠? 배당 많이 주는 것들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0052DO입니다. 좀 독특하죠? 네네. 00? 배당주들 보면은 대부분 다 중복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예. 겹치고 예, 여기도 그렇죠. 사실은 뭐 금융주들이 이제 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네, 그렇죠. 근데 월배당 하는데 이게 네. 지금 이게 적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네, 거의 그냥 12,000원에 거의 100원씩 주는 100원이니까. 거잖아요. 매월 이렇게 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으로 치면 거의 10%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네네. 자, 요거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에이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편입 자산이 국내 운영사는 국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외 자산을 편입하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DGRW라는 코드에 네.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배당주가 있거든요.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거를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당도 많이 주지만 같이 주죠. 네, 많이 빠져있는 가격적으로 저렴한 퀄리티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분산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이 보통 12% 정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연평균 수익이라는 거는 그 시세 차익도 표현된 거잖아요. 네. 배당에 대한 기본적으로 쿠션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는 거고 배당 수익률은 2%대 초반 이렇게 나오는 거다. 월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 월 배당. 네. 요 정도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봤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여기 편입된 애들이 요것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배당 많이 배당 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다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이 돈을 또 잘 버니까요. 그러니까 얘들이 많이 주는 거죠. 예, 투자도 하지만 배당도 주는 거죠. 그렇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네. 애플 있고, 엑슨모빌 있고, 엔비디아 있고, 쉐브론 있고, 홈디포 있고. 예, 전통적으로 말씀하셨던 쉐브론부터는 그 배당을 많이 주는 전통적인 업체들이에요. 쉐브론이나 뭐 엑슨모빌 많이 주는 거잖아요. 월마트니, 뭐 머크니, 그죠? 근데 아래쪽에 보면 오라클하고 알파벳도 있습니다. 오라클, 구글, 알파벳, 네, 메타까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0046Y5 Y0. 내가 좀 배당 플러스 배당도 좀 받고 싶고 안정적으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같이 좀 편입하고 싶다 할 때 좀 적절한 ETF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우존스 관련돼서 일단 나와 있는 종목들이고요. 10년 연속 배당해온 조건이 있습니다. 10년 연속 배당을 해야 돼요. 배당 성장률 100개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보수가 낮다는 거거든요. ETF의 F는 펀드잖아요. 단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게끔 용성을 부여한 거죠. 예, 0.009%나 1억을 투자하게 되면 1년 동안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보수가 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9,900원. 이거 뭐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 그래서 이 펀드는 배당 다우존스, 그러니까 다우존스를 벤칭하고 있어서 전통적으로 배당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 나는 배당이 진짜 좋다,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적절한 상품이다 볼 수 있어요. 489250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어요. 네, 코카콜라가 가장 배당이 높은 기업으로 많이 다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가는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네요. 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한국에 있는 배당주들은 9월달, 10월달이 좋다고 했는데 미국은 11월달, 12월달 갈수록 좋아지거든요. 예. 네.
수요도 많아질 것 같고. 예, 그렇죠. 이거 월배당이죠? 예, 맞죠. 월배당. 월중 배당입니다. 월중 배당. 네, 다 월배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바뀌는데요. 항상 주의 깊게 보시면 연 4회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연 4회. 예,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그 주기다.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이제 신규로 돌아오는 종목들은 또 수요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또 잘 보면 좋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성장형 월배당 ETF. 예, 최근에 커브콜이 워낙 인기다 보니까 얘네도 연 10% 정도 배당하는 게 목표다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예, 맞습니다. 네. 얘네도 동일하게 이제 리밸런스 주기가 3692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거의 비슷하네요. 예, 맞아요. 근데 얘는 저기 테크 주식들이 많네요. 예, 맞아요. 얘는 그 앞에 있는 거는 삼성 거는 그 우리 배당 전통적인 배당 다우 관련 그런 느낌이고 얘는 그 시세 차익과 성장주 느낌 같이 느끼죠. 예. 그래도 배당 성공률이 거의 10%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것도 다 지금 월배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배당 횟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요. 예, 부분을 보면은 종목들 유사한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거 코드 한번 볼게요. 482730. 네, 좋습니다. 82730. 네. 좋습니다. 이것도 거의 뭐 지금 다우존스나 뭐 지수 정도 흐름을 추종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분위기가. 뭐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으로 쿠션으로 이렇게 10%씩 주니까 빠질 때마다 모아나가시고 뭐 많이 올라왔다 그래도 일반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분산해서 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것도 커버드 콜입니다. 커버드 콜.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마음에 들어. 타이거 ETF가 제시하는 연금 은퇴 솔루션이다. 그렇죠.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나는 좀 연세 많이 되신 분들이 급등주 막 이런 거 주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된다. 당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급등주 사라고 한단 말이야. 네. 그거 좀 아닌 거예요. 자, 삼성전자 사시면 괜찮죠? 근데 급등주 하니까. 자, 아무튼 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미국의 본토에서 대표적인 배당주입니다. 네, 여기 퀄리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디바이드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배당이거든요. 항상 보다 보면은 디바이드라고 나와 있는 것들 보면은 배당주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의 배당의 성장주, 퀄리티 중심의 가치에 투자하는 거다. 그리고 높은 영업이익과 배당 성장 가능성에 투자를 한다. 보고 있습니다. 얘는 87달러인데 한 주당 배당금이 1년에 요 정도 되고 있어요. 요 정도 되고 있지만 배당이 1.43%로 그렇게 높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사놓으면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게 보는 거죠. 뭐 가장 이상적인 거지. 뭐 배당 수익도 받고 그다음에 시세 차익도 누리면 뭐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주나 지주회사 같은 거를 많이 좀 넣는데 미국 기업들은 워낙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IT 기업들이 배당을 또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IT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이런 테슬라 같은 그렇죠. 모두 다 재투자하는. 예, 그렇죠. 그런 기업도 있죠. 한 번도 배당하는. 자, 참고하시고요. 성장주죠. 사실 그런 기업들은요. 자, BIG, 뱅가드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디바이드입니다. 정적인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ETF 중에 하나고요. 보시면 10년 이상 배당됩니다. 미국은 10년 이상이 되게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을 보는 거죠. 끊어지면 안 되고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들을 생각해서 꾸준하게 배당을 하는 기업들을 우선을 생각하는 거고요. 현재 배당금이 조금 적긴 하지만 10년 동안 유지하면서 그래도 꾸준하게 늘려나갈 수 있는 기업들, 그게 이제 기수주들 돈을 잘 버니까 성장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VIG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죠. 매우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거의 최고가 최고주 수준의 이제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좋네요. 맞습니다. 그죠? 자,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그게 요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 ETF 순위로 보면 뱅가드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적으로 거의 100조가 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순자산 기준으로는 19위. 네, 맞아요. 이 정도로 많이 340개 정도 되어 있고 여기 브로드콘 같은 이런 종목들 편입이 되어 있고 1년 동안 배당 성장률이 매년 이렇게 4.92% 정도 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것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ETF 중에 하나실 거예요. 찰스 슈왑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리테일 전문 금융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도 디바이드가 돼 있죠. 얘도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금을 하고 있는 건 비슷해요. 근데 얘네들은 현금 흐름도 보고 부채도 보고요. ROE도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팩트 4가지를 나눠놓고 요거를 25%씩 스코어를 매겨서 배당 수익률, 현금 흐름, 부채 비율, ROE. 그죠? 네, 그래서 스코어를 매겨서 종목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죠. 자, 왜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금이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엄청 몰려들고 최근에 많이 유입고 얘도 시총 기준으로는 뱅가드와 함께 27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90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전통적으로 정유회사 이런 기업들이 되어 있죠. 텍사스 인스트루멘트, 시스코 시스템즈, 네네, 이런 머크, 이런 배당주 위주로 얘는 좀 구성되어 있어서. 코노코 필립스 같은 경우는 이거 담배 만드는 회사인데.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쪽도 뭐 배당 많이 주나 보나요? 주가 많이 우리 필립 모리스인가요? 주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네. 예.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냐면 이 정도에 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얘네들은 SGHD는 기존에 빅테크 기업들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배당에 대한 노출이 가장 심한 그런 ETF로 보죠. 순수하게 배당 위주로 해서 어떤 시세 차익이 큰 게보다 어떤 시장이 빠질 때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들이 우리 스파이 알고 계시잖아요. 스파이. 네. 기본으로 우리가 S&P 500에 대한 투자, 워런 버핏도 본인이 사후에는 그 손녀딸에게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스파이만 S&P 500에만 투자를 해라. 지속 가능 성장을 하니까. 근데 스파이만 하면은 너무 또 몸이 건조하니까 그래도 나스닥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의 투자를 좀 비중을 가지고 있는 QQQ를 같이 가져가자. 예. 거기에 하나를 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자금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 SGAT, 살수를 만드는 배당을 가져가다 포트폴리오를 짜놓으시면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게 다른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 개를 편입을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이제 뭐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다면 그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CHD, 그다음에 스파이, 그다음에 QQQ. 네, 맞습니다. 요거를 같이 동시에 편입한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난할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거 보죠. 예, 요거는 그래서 ETF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이에요. 국내에 있는 상장된 ETF들이 분배금을 어디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이번 분기에, 그리고 내가 이번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공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세리브로라는 증권금융 포털에 들어가시면 여기 ETF가 있어요. 세이브로. 네, 세이브로 유명합니다. 세이브로 가셔서 ETF로 가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이브로는 이 ETF에 있는 분배금을 보는 수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배당금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과거에 얼마를 받았는지도 볼 수 있고요. 예, 기준일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니까 요거 꼭 한번 좀 캡처해 놓으시고 PC에 ETF 투자하실 때는 필수적으로 보실 수 있는 세이브로 여기까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반적으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연말에 뭐 권리락, 배당락 다 하시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기준일이 원래 15일인데요. 15일 기준인데 15일이 일요일이니까 그 앞에 있는 영업일로 합니다. 13일로 해서 13일이니까 이제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배금이라고 해서 분배락이고 이틀 전까지 사야지 13일에 주주명부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럼 마지막에 만약 30일이라 그러면 29일 날까지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기준일로부터 이틀 후에, 영업일수록 이틀 후에 배당금이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일 기준일로 이틀 후에 이날 배당금이 지급이 되고 30일이면 만약에 영업일이라고 하면 2일 날 배당금이 입금이 되는. 그렇죠. 예, 월중으로 하게 되면 휴일 빼고. 네, 맞습니다. 거래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네, 넘겨주시죠. 이제 세금 이슈가 있잖아요. ETF는. 그렇죠. 네, ETF는 세금이 사실 중요한데 국내에 있는 ETF, 국내 자산. 아까 우리가 봤었던 뭐 우리 KB금융이나 뭐 글로비스나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ETF 가지고 수익이 나면은 거기서 이제 배당금에 대해서만 15.4% 그냥 원천 징수를 하고 그게 만약에 다른 금융자산과 합쳐서 2천만 원이 넘는다면 그냥 종합소득과세 내면 되는데 국내에 있는 종목을 편입한 ETF들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국내 주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없단 말이죠. 예, 없는데 타이거 S&P 500, 뭐 코덱스 S&P 500, 뭐 코덱스 나스닥 100 이런 해외 자산을 투자하는 것들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단 말이죠. 예. 왜냐면 주식이니까. 네, 맞습니다. 15.4%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해외 주식 내가 테슬라를 사거나 엔비디아를 사거나 직접 사는 것처럼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해외 자산이 편입되어 있는 ETF를 살 때는 이 과세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된다. 과세 문제는 아까 말씀한 매월 나오는 분배금에 대한 15.4% 이자와 더불어서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를 매게 돼 있고요. 직접 내가 투자를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SCHD 이런 거라거나 아니면 벵갈에서 하는 VIG 이런 것들을 투자하거나 QQQ를 할 때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고 그냥 분류과세로 끝나거든요. 거기다 250만 원을 제외를 해줘요. 그렇죠. 제외를 해주고 만약에 손실이라는 게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3개 처리해 준단 말이죠. 근데 국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해외 ETF건 국내 ETF건 특히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나도
상계 처리를 안 해줍니다. 그대로 그냥 끝이에요. 예, 그래서 비교를 해보고 네. 내가 종합소득세를 많이 낼 것 같다라고 네. 하면은 직접 해외에 있는 주식을 투자하시는 게 좋고 네. 그렇지 않고 종합소득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그냥 편하게 국내인의 ETF를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거는 뭐 잘 모르시면은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죠. 예, 맞아요. 예. 네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한 이 정도 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오늘 나와 있는 ETF들은 가장 기본입니다. 네네. 기본이니까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여기서 많은 아이디어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이니까 네. 안에 또 뭔가 있어요. 네네. 그거는 또 좀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